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죠.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. 오히려 고점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언저리 영역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. 이러면은 아래 구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. 비슷비슷합니다. 하나솔루션도 지금 밀려 내려갔다가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평가가 나와줬죠. 그래서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 나와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.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고, 그쵸?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. 왜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여기서 뭐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. 물론 어떤 건지는 모르죠.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하나솔루션을 찍고 있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보다 좀 많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지 않겠습니까? 나올 수 있는 악재 싹 다 나왔다. 실적도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향후에 좀 나올 수 있는 뭐 안 좋은 얘기들도 이미 다 나와줬고, 그리고 안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선언했던 차세대 태양광의 핵심 기술 템덤셀이라고 있는 건데, 이 템덤셀은 현재 실험 개발 중인 기업이 있어요. 그게 누구예요? 솔루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하면은 뭐 OCI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된다.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어요.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조금 봐야 되는 좀 더 긴 관점을 놓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이런 등호를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.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매우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솔루션, 그러니까 큐실 부분입니다. 하나 큐실.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 실행이 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텐덤은요, 기존의 실내권 태양전지에 대비해서 효율이 무려 55% 이상 상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. 시장 판도를 뒤집는다라는 거죠. 지금 태양광 산업은 중국이 거의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이 텐덤셀은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상용하지 못한 기술입니다.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효율 대비해서 무려 거의 50% 가깝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. 정부랑 기업이 함께 뛰면은 한국이 뭐 새로운 시장 표준을 잡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 기술은 어떻게든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부의 투입 예산안이 중국이 이 태양광에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 초고율 태양광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내년만 해도 거의 한 34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, 뭐 전력망이라든지 ESS 등도 뭐 수천억 단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만,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? 태양광 쪽에 더 많은 투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하나솔루션을 혼자 부담해야 할 경우 뭐 연구 또는 개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수는 있겠죠. 뭐 일단은 뭐 이 글로벌 ESG 트렌드와도 또 맞아 떨어지고 정부의 계획도 맞아 떨어지고 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발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도 태양광이 원전보다는 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죠. 원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. 원전은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원전이 건설되는 그 시기 동안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멈추거나 그럴 수는 없죠. 기다려줄 수는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즉시 전력감이라고 표현되는
그래서 풍력과 태양 이쪽으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리스크는 있어요. 리스크는. 왜냐면 이 텐덤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로 현실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게 뭐 실험실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들 이게 대량 생산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없죠.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만 놓고 본다 그랬을 때 기술력을 놓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,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더 앞서고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. 뭐 중국의 워낙에 이제 물량공사라든지 원자료 이걸로 공략을 한다든지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빡세게 태양광 시장을 다 싸잡아먹고 있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는 하거든요. 근데 뭐 우리나라가 투자를 뭐 300억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3천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금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빠르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아요.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앞서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1년, 2년, 3년 있다가 중국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. 이미 역전된 것도 많이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, 그 다음에 대규모 생산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고, 거기다가 중국의 정부가 야 한국은 이런 거 안 되는데 니들도 해봐라고 해서 돈을 왕창 때려 붓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만들기도 전에 중국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중국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그 추격, 이런 것들도 약간의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해야 될 것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. 지금 시장에서 이 구간 라인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.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하나솔루션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왔고,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악재? 글쎄요. 뭐가 있을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영역이고, 혹시라도 밀려 내려가면은 그 영역은 나한테 오히려 더 좋아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,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. 내일이. 저도 이제 허브경제TV를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런 57%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할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가 뭐 이벤트도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숫자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, 향후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일까지거든요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. 오십시오. 오시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뭐 또다시 뭐 이벤트를 하는데 왜 57% 이벤트 안 해요?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. 예.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때 저희가 진짜 미친 듯이 할인을 해 드리는 거고,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는 꼭 챙겨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불프트가 문의하기 있으니까 클릭하시고요. 빨리 문의 남겨놓으세요. 내일 어떻게 됩니까? 마감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